웅쌤이야. 자, 오늘은 문장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해요. 오늘은 이 문장에서요, 여러분 오형식 문장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오형식 문장입니다. 오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주어가 있고요, 주어가 그다음에 동사 나와요. 동사는 이때 보통 이 동사 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 하게 한다. 누구를? 목적어를. 그래서 목적어가 나옵니다. 목적어를. 근데 목적어를 해서 끝나면은 여기 삼형식이죠. 주어가 한다 목적어를. 근데 오형식은 뭐가 다른 거냐면은 이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목적어와 관련된 혹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뒤에다가 하나 더 써요. 그래서 뒤에 OC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이때 요 주어가 하게 한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그럼 얘를 목적어를이 아니라 목적어가 이렇게 마치 주어처럼 나눠볼 수 있거든요. 얘가 주어 수로거든요. 얘가 이거 한다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럼 얘도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얘가 약간 주어고 얘가 수로, 얘가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관계거든. 그래서 해석상 얘도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주동 이런 식으로 주어가 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목적격 보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여기는 어떤 말을 쓸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얘는 보어거든요. 목적격 보어. 보어라는 말은 보충 설명을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목적어와 관련이 있는, 즉 목적어의 이름 혹은 목적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면은 이 목적어의 상태와 관련된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를 보어로서 써준다라고 해요. 명사와 형용사 어구, 명사처럼 쓰이는 말들, 형용사처럼 쓰이는 말들, 이 어구들만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할 거는 부사는 안 돼요, 여러분. 부사는 보어로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부사 아시죠, 여러분? 뭐 ly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무조건 ly 붙은 게 아니라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는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honestly 뭐 이런 거 있죠. 예. slowly 이렇게 붙은 것들, 이런 부사들은 보어로서 쓸 수가 없다. 됐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목적어의 이름, 목적어의 상태 등을 보충 설명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문 하나만 써볼게요. 2개 쓸까요? She calls, 그녀는 부른다. me, 나를. She calls me, 뭐 해볼까요? She calls me 웅쌤. 나를 웅쌤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녀가 불러요. 나를 뭐라고? 웅쌤이라고. 이렇게. 선생님, 뭐뭐 하게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좀 유연하게 삽시다. 이 목적격 보어라고 라도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예. 어쨌든 누가 웅쌤이죠? 나예요. 그렇죠? 나는 뭐라고 불리죠? 웅쌤이에요. 얘하고 얘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태생적으로 동일한 개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목적격 보어에 뭐 썼죠? 웅쌤 이름이죠? 명사를 목적격 보어로 썼다. 이해가시죠? 다음 똑같이 해볼까요? She makes me angry. 이렇게요. 해석해볼까요?
그녀는 만든다. 나를 화나게. 누가 화나죠? 나. 아, 이렇게요. 내가 화나고 화난 건 나지.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설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angry는 지금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들었다. 내가 화나게. 혹은 나를 화나게. 다 되죠. 이해가시나요? 이게 오형식 문장이에요.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없죠. 여기다가 angryly 하면 된다, 안 된다? 화나게. 나를 화나게 했다 해서 angryly 부사 쓰면은 안 됩니다. 형용사여야 해요. 왜? 목적어의 상태라니까. 목적어의 상태, 성질, 즉 형용사지.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지는 않아요. 부사는 그냥 수식이거든요, 여러분. 보충이 아니라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이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응용이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오형식에서 이 목적격 보어가요. 목적어의 얘의 동작 또는 행위를 보충 설명할 경우가 있겠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뭘 하도록 그래서 동작을 써야 할 경우가 있어. 오케이 말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동작이니까는 여기다가 동사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목적격 보호에는 명사나 형용사처럼 쓰이는 말들을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말이? 그래서 동사를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그럼 뭘 써야 할까요? 그럼 동사를 안 쓰고 어떻게 동작 행위를 나타내죠? 천재. to 붙이면 되네요. 맞아요. to 붙이면은 여러분 이건 동사가 아니라 to 다음에 동사 쓰면은 이건 투부정사거든요, 여러분. 투부정사 기억나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보충 설명, 즉 목적격 보호에 동작과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왜? 투부정사는 동사는 아니거든. 명사나 형용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는 말이니까 투부정사를 기반으로 쓰면 된다라는 말씀. 예문 볼까요? 자, 그는 말했다. 나를 혹은 내가 뭐하게? 잠을 자게. 그렇습니다. 내가 잠을 자도록. 이걸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 보어구나. 오케이? 왜 투부정사를 썼지? 목적어의 동작과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얘는 영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영작을 많이 해서 이게 최대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또 told 써도 되고 ask 동사 아세요? ask 하면은 묻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형식으로 들어가면요. 그는 물어봤다. 내가 잠을 자게. 그럼 뭔 소리야? 야, 좀 잠 좀 자. 잠을 자라. 요청한 거죠.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으로 또 의역이 됩니다. allow. 이것도 많이 쓰죠. allow는 허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허락했다. 내가 잠을 자게. 이렇게 해석이 또 됩니다. encourage 동사 알아요? encourage. courage라는 명사 아시나요? 용기인데요. courage, have courage. 용기를 갖다. encourage 하면요. 용기를 북돋다예요. 그래서 장려하다, 격려하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뭐뭐 하게 하다 라고 그냥 읽습니다. 그는 하게 했다. 뭔가를 하게끔 용기를 북돋았다. 그냥 뭐뭐 하게 했다죠. 그는 하게 했다. 내가 잠을 자게끔
격려했다, 장려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어, 즉 목적어의 동작과 행위는 대부분 투부정사를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사 기반입니다. 이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 동사가 대부분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거든요. 근데 예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동사가, 오형식에서의 동사가 사역 동사라는 게 있어요.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약간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make나 have, let 동사를 씁니다. 물론 만들다, 갖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지만 그냥 뭐뭐 하게 하다, 의역하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외워야 해요. 무조건입니다. make, have, let. 오형식 문장에서 make나 have나 let이 나왔다. 그러면 사역 바로 나와야 해요. 사역 동사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사역 동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to 부정사에서 to 동사에서 to를 뺍니다. 동사를 to를 빼고 이건 동사라고 썼지만 사실은 동사 원형이겠죠. to 빼고 동사 원형만 쓰게 돼요. 하지만 얘가 동사는 아니죠. 투부정사에서 to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원형 부정사를 쓰게 돼 있다라는 사실. 됐나요? 왜 to를 빼야 하는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연습을 하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사역동사 make, have, let이 나오면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자, 이 법칙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지각동사라는 동사도 나오게 됩니다. 지각동사도 중요한 동사예요.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고예요. 보다, 듣다, 느끼다 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see랄지 뭐 look at, 보다라는 말은 다 돼요. watch, 보다, 듣다, hear, 뭐 listen to까지, listen to까지 가야 해요. 듣다, 느끼다, feel, 아니면은 뭐 notice 이런 동사를 씁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해요. 보고, 듣고, 느끼다. 얘네들이 쓰였을 경우 주어가 봤다, 아니면 들었다, 느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점. 요 보고, 듣고, 느끼다 있잖아요. 얘 보고, 듣고, 느끼다는 뭐도 쓸 수 있느냐?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은 현재 분사라고 하거든요.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어가 보고, 듣고, 느낀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중인 걸 해서 ing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각동사는 원형하고 ing 둘 다 가능하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help라는 동사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help라는 동사는 따로 쓸까요? 따로? help라는 얘는 되게 좀 특이해요. help는 도와준다라는 뜻이거든요. help는 그 목적격 보호에다가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를 씁니다. 네, 대부분 쓰는 것처럼 투부정사를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얘는 to 빼고 동사 원형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되기 때문이에요. 해석상. 돕는다, 주어가 돕는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그리고 목적어가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뭐를 하게라는 뜻이 있거든요. 약간 미래성이야. 미래에 뭐뭐 하게. 그래서 둘 다 돼요. 둘 다 쓸 수 있다. 사기템입니다.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자, 됐고, 요 정도 알면은 되는데요. 이제 연습이 중요하죠. 이것도 영작이 엄청 중요합니다. 오형식은 영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나거든요.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안 풀고, 뭐 문제 푸는 건 너무 쉽지. 문제 푸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오형식에서 자, 파악해. 문장을 먼저 읽고 주어가 뭐 이렇게.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빈칸을 풀어요. 여기에 어떤 동사 들어갈래? 물어봐. 어떻게 알지? 목적어. 얘를 봐야지. 얘를 줄 테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을 골라봐. 아니면 반대로 얘를 주고요. 여기다가 빈칸을 뚫는 거죠. 이 동사를 보고 목적격 보호에 뭘 쓸지 골라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 이 오형식 이 문장을 본인이 얼마큼 쓸 줄 아느냐, 영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된다. 혹은 이 문장이 얼마큼 익숙하냐, 오케이? 이 문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로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제 요 개념은 대충 정리가 됐죠? 예. 대충 정리가 되셨으면은, 자, 이 개념은요, 능동입니다. 뭐가 능동이냐?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능동 관계예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와 목적어의 동작이 서로 능동 관계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배우셨죠? 능동은 하는 거죠. 목적어가 하게, 이 한다라는 말을 할 때 투부정사를 쓰거나 원형부정사를 쓰거나 ing를 쓰거나 둘 다 쓰거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설마 선생님 수동관계도 있는 건가요? 수동관계가 있어요. 능동관계가 아니라 수동관계가 존재를 한다는 사실. 후!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잘 봐. 목적어가 하게 한다. 목적어가 뭐뭐 하게. 뭐뭐라고가 아니라 목적어가 뭐뭐 되게. 혹은 뭐뭐 당하게.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 목적어가 사물일 경우가 많고요. 사물은 뭐 옷이나 집이나 자동차 탈 것 등등 이런 사물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사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물 같은 개념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뭐뭐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말이. 그래서 이때는 목적격 보호에 뭘 쓰느냐? PP. 과거 분사. 뭐뭐 하게 된 이라는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이 사물이 뭐뭐 하게 되게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오형식이에요. 엄마가 뭐뭐 하게 했다. 그녀의 차를 뭐하게 고치게 했다. 희한하게 해석을 맞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녀의 차를 고치게 했다. 오, 엄마가 차를 고쳤다는 얘기네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한국어고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엄마가 하게 했어. 이거 사역동사입니다. 해부동사. 과거로 쓴 거고요. 엄마가 시켰다, 하게 했다. 그녀의 차가 뭐하게? 지금 사역동사니까 지금 동사 원형 썼죠.
오케이? 근데 이 동사 원형을 쓰는 건 언제지? 목적어가 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녀의 차가 고치게. 트랜스포머 보셨나요? 범블비 기억나시죠?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범블비한테 뭘 하라고 하게 하는 거면 맞아. 근데 여기는 현실이잖아. 여기 그 트랜스포머 세계가 아니잖아. 차가 어떻게 고쳐? 차가 변신해가지고 막 주인님 고쳐줄게요. 삐삐삐. 안 돼야. 그거 아니라고. 정신 차려. 그녀의 차가 고치는 거 아니죠. 사물이고요. 사물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사물이 할 수는 없으니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고쳐지게 했다가 맞는 거죠. 이해가세요? 얘를 주어처럼 생각해 보라고. 그녀의 차가 고치냐고요. 아니지. 그녀의 차는 고쳐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픽스의 과거분사는 뭘까요? 픽스 뭘 고민해? 불안전 이거 불규칙 아니잖아. 규칙이야? 규칙이지. 픽스. ed 붙이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그녀의 차가 고쳐지게, 수리되게 했다가 맞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간단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간단하지 않았다고요? 미안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설명을 노력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필기 노트 하잖아요. 노트에다가 한 2번, 3번은 적어야 해요. 2번, 3번 반복해서 적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주는 워크북을 가지고 많이 영작 연습을 하고 개념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결국 오형식은요, 요 동사하고 목적격 보어입니다. 여기에 뭘 쓰느냐가 포인트라는 거. 오케이? 여기에 무슨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뭘 써야지. 얘가 뭐가 나왔어? 그러면 뭘 써야지. 이게 나온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하는 거야? 얘가 당하는 거야. 다시. 얘가 하는 거야? 얘가 당하는 거야. 이 두 개를 생각해 보면은 오형식은 쉽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